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누메기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참여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돌봄 분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가가호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자활센터, 행복한 돌봄, 아주 건강한 속삭임, 아삭, 그리고 노누메기. 저희 노누메기 이름이 큰 거는 디자인, 그 자동 디자인 돼가지고 그렇지 제가 일부러 크게 한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영등포 지역 자활센터를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영등포에서 이제 취약계층,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근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모여서 자활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집수리, 청소, 소독, 방역,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곳곳에 보시면은 잘 아시다시피 영의정이라고 의류 수거함이 있습니다. 영등포 의류 정거장인가? 그 영의정이라는 사업도 자활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영인의 알뜰가게라고 해서 대살림 옷가게를 대림동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자주 가셔야겠지만 본래 순댓국도 영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영등포 자활센터는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그 저희 돌봄 분과의 분과장을 또 관장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서울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사실 이 돌봄 분과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놓치고 갈 수 없는 게 그 건강, 의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현재 한의원과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노인복지센터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양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지금 현재 2022년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복한 돌봄이라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서울시 우수 사회적 협동조합, 강소기업, 하여튼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행복한 돌봄입니다. 가사관리, 산후관리, 또 베이비시터나 또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계시고, 가가호호 돌봄센터는 이런 이제 돌봄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바우처 사업에 해당하는 그 일을 가가호호에서 하고 계십니다.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아주 건강한 속삭임은 발달장애인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그 다음에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만드는 간식 이런 거 하고 있고, 도시락 사업, 케이터링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의 직업교육이나 경제교육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노누메기인데요. 노누메기는 2013년에부터 만들어졌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등포에 거주하시던 이제 거의 남성 노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숙인들 중심으로 해서 자립자활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협동조합이고, 현재는 집수리, 소소한 집수리 사업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독, 방역, 청소, 그 다음에 또 노누메기의 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버려지는 폐식용류를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 시간을 들여서 여기 참여하는 참여기업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사람도 돌보고 나름 환경도 돌보고 뭔가 이렇게 계속 돌보는 일들에 관심이 많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돌봄 분과로 묶여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분과를 2020년에 해서 분과를 모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각자 기업들의 아이템이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돌봄이라는 그 핵심 축을 가운데다 놓고 어떤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럼 뭐 할 건지 아이템 논의를 좀 해야 됐어요. 근데 돌봄이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너무 이제 노인 인구도 많고 돌봄에 대한 욕구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진짜 그 돌봄, 영등포에서 우리 각각의 기업들이 있는데 무슨 돌봄을 할 거냐? 우리가 지향하는 돌봄은 뭐냐? 그런 거부터가 우리는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각자 갖고 있는 기업의 뭐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돌봄 분과라는 이름을 모여서 그냥 각자 기업 잘하고 앉아서 뭐 친목이나 하고 이럴까? 그게 아니고 그럼 뭘 할 거냐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 아이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저희는 매월 2020년 5월부터 모였는데 27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아요. 어쨌든 모인다.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모인다. 두 번도 모인다. 특별히 일 있을 때는 그때마다 더 모인다 해가지고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포에서 우리 무슨 일을 해볼까, 어떤 돌봄을 해볼까, 그런 걸 계속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 이제 초창기라고 이제 거론을 해봤는데 2020년 5월부터 돌봄국가 첫 회의를 했고요. 제가 첫 회의 회의록도 갖고 와봤어요. 돌봄국가가 2020년 5월 22일에 첫 모임을 하면서 개별 기업들이 단위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것, 그런 거를 모여서 공동사업으로 발굴하고 추진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템을 뭐 얘기해보자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현재 단위에서 하고 있는 각자의 취지와 내용을 좀 어떻게 포괄적으로 담아볼 수 없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기 써있는 커뮤니티 케어, 요즘에 커뮤니티 케어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저기 커뮤니티 케어 진짜 잘하신다는 분 불러가지고 얘기 한번 모셔서 불러가지고 좀 말이 거치네요.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이 김연아 연구원님이 성공회대 교수님이신데 커뮤니티 케어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이걸 하면서 그 서로 각자 기업들의 돌봄 종사자들끼리도 서로 돌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남들을 돌보는 데는 특화돼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데는 좀 인색하지 않는가. 그리고 각각의 돌봄 기업 간의 종사자들끼리도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기 쓰담이라는 그 혹시 지금 제가 쓰담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동작들을 하실 것 같아요? 쓰담. 오, 네, 쓰담. 이게 되게 그 위로를 많이 주는 단어기도 하고 행동인 것 같아요. 머리를 쓰다듬으신 분도 있었고 다양하게 이제 쓰다듬으셨는데, 저희한테는 우리가 누구를 저렇게 쓰다듬어주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쓰다듬어주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고, 저걸 했더니 조합원들, 그 각각 기업의 조합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의료 사업에서 한약도 이제 막 지어서 선물로도 드릴 수도 있는 시간이어서 엄청 좋았고요. 이렇게 해서 종사자들끼리 서로 또 알아가고 남들을 돌보던 시간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더 돌봄의 의미를 한 번씩 되새기는 이런 일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워크샵, 요것도 돌봄이 뭐냐, 요거를 함께 알아보는, 뭐 사물에 대한 돌봄, 그 다음에 마을 돌봄, 뭐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마을에서 돌봄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을에 누가 집에 누가 아프면 누군가는 시간을 나의 일상도 버리고 나의 직업도 버리면서 올인해야 되는 어떤 것, 어떻게 보면 또 처절하기도 했던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종사자들끼리 모여서 마을 활동가님 모셔서 마을 안에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돌봄을 한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때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돌봄 그 노동자들 보시면은 연세들이 이렇게 아주 어리신 분은 없어요. 조금 연세들이 있어요, 연배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솔한 얘기들, 현장에서 묻어놨던 얘기들 많이 했고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돌봄 분과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그 여기 주민기술학교라는 사업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돌봄 분과가 중심이 돼서 계속 운영을 해놨고, 처음에 그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뭘로 할까 하다가 우리가 가서 이제 돌보지만 돌보다 보면은 뭐 전구가 나가 있고 이러면 막 그런 걸 내가 조금만 알면은 내가 요양보호사인데 가서 이렇게 해드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면은 좋겠구나 해서
2020년도 주민기술학교에서는 지역 주민들도 물론 참여하셨지만 돌봄 종사자들이 조금 더 수강생이 돼서 대상이 돼서 에어컨 청소도 배우고 뭐 도마 만들기 이런 취미 생활도 해보고 막 그 정리 수납도 배우고 막 이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저렇게 에어컨 분해해서 청소하는 이런 것도 같이 배워보고 했습니다. 홈케어 가전 지금 그 여기 같이 자리 앞줄에 계시는 영클린, 별클린, 영등포 자활에서 그 만들어낸 자활 기업이신데요. 엄청 잘하십니다. 예. 집에 에어컨 청소하실 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이렇게 보내다가 2021년에 그럼 돌봄 분과는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주민기술학교도 이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보다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돌봄 분과가 함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더 모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주민기술학교 같이 하고 이런 큰 사업 말고 우리의 아이템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솔루션 운영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의사협이 그 지역 요즘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역 자산화라 그래서 지역에 어떤 거점이 있는데 그게 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의 건물? 네. 마을의 건물.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화를 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사역 같은 경우에 대림동에 있는데 월세가 한 1,000만 원이 넘게 나간대요. 그러면은 좀 대출을 받아도 이자로도 충분히 낼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의사협만의 문제가 아니고 돌봄 분과에 참여했던 가가호도 행복한 돌봄도 막 이런 거점의 문제, 공간의 문제 이런 게 사회적 경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또 숙제였어요. 그래서 지역 자산화와 관련해서 또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또 남철관 소장님이라고 나눔과 미래라고 좀 잘 아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자산화의 성공도 많이 하셨고 몇 건을 그래서 모셔서 또 얘기도 듣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에게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주민 기술을 함께 나누면서 이분들이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없을까? 그런 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돌봄 종사자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 기술을 나누면서 이분들도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주민기술학교 시즌 2021년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집수리도 했고 뭐 방충망 금구류 목공, 또 가전청소, 뭐 정리수납 이런 걸 했습니다. 아까 회의 27번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27번보다 더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각각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했고요. 돌봄 분과는 거의 100% 출석을 합니다. 그만큼 돌봄 분과를 하는 기업들끼리도 굉장히 끈끈하고, 예, 더 하루 한 번 빠지면 이제 좀 보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한테는 이런 캐션 마크가 있었어요. 저희가 직접 요양보호사이고 현장을 다녀오고 그리고 또 여기 돌봄 SOS라고 써놨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등포 구청 복지정책과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돌봄 SOS라고 서울시도 하는데 영등포 전 동 주민센터에 다 있습니다. 이게 돌봄 SOS 센터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뭐 퇴원을 해서 내가 뭐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긴급하게 뭐 불이 나갔다. 그랬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반인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이런 걸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지원을 지금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 행정 돌봄 SOS라는 구청의 사업이 아니고서는. 근데 그 사업에도 개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속돼 있지 통합돼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이 민과 관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잘 네트워킹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고민을 했고 2021년에
한 5건 정도인가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어르신 댁에 가서 고쳐드리고 이런 일들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없었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그래도 알뜰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2년에 이제 돌봄분과도 이제 21년이 지났으니까 올해잖아요. 어떻게 또 해갈 것이냐 이런 거를 막 고민하다가 계속 고민은 똑같아요. 또 비슷했어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 기업들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이냐. 지금 저 뒤에 영장복 오셨는데 사실은 2021년에도 영장복에서도 좋은 기회를 저희 사회적 경제 돌봄분과에 주셨어요. 그게 영등포에서 오래 살기 프로젝트라고 영농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름도 잘 졌죠. 영농 프로젝트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통합적인 사례를 영장복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또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례들을 좀 발굴해서 아까 5건 했다 그랬는데 몇 개씩 이제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자신감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좀 세워봤어요. 2022년 회의 때 1월달 회의인가 2월달 회의에 이런 원칙을 저희가 잡아봤더라고요. 이 발표 준비하면서 회의록을 참 많이 털어봤어요. 통합 사례 발굴 축적, 신길 대림 돌봄 활력소 지금 꼭 말씀드릴 그 부분, 그다음에 돌봄 종사자를 위한 사업. 이거 아까 쓰담 있었잖아요. 이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합원 간 지역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아무래도 노인 돌봄이 좀 중점이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원칙을 저희가 좀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신길 대림 돌봄 활력소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그 초반에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요런 그 돌봄에 대한 창업 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모 사업이 있다. 여기에 한번 응모해서 우리가 통합 돌봄의 사례를 만들고 영등포형 통합 돌봄을 한번 구축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분과 회의에서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의논이 돼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공모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에 이런 계획을 사실 가졌죠. 처음에 조금 약간 변화가 있지만, 예, 신길 대림 돌봄 활력소의 미션을 그럼 뭘로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역 주민의 개별화된 돌봄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하여 일상적인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든다. 저는 사실은 저기 빨갛게 해놨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개별화된 돌봄, 그다음에 일상적인, 그리고 지역의 건강한 생태계. 여기 지금 오늘 사경 성과 공유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건강한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 이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사협이 원래는 보라매 공원에서 거의 뭐 참여하시는 연 인원 제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지역을 찾아가고 여기는 신길오동 주민센터 뒤에 있는 공원인데 가서 체조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저렇게 많이 즐겁게 흥겹게 참석하셔서 건강 캠페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나가면 혈압, 당뇨, 그다음에 인바디 체크 이런 걸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전국에서 어디 또 저 잘하는 데가 있는지 좀 알아봐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전주하고 대구 안심마을에 가서 통합 돌봄의 사례를 좀 탐방하고 왔습니다. 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여기에 그리고 소캠이랑 여기 소캠에서 활동하는 돌봄 조직들 해서 좀 학대 간담회 돌봄 관련 학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핵심은 여기 그리고 이거는 가장 핫한 건데 어제 저녁에 돌봄 종사자들이 함께 네트워킹 데이를 했고 마림 씨를 부탁해라는 영화를 관람했는데 내용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지역 미장원 뭐 그런 겁니다. 복덕방 뭐 예. 그래서 시범 사업 제가 화살표 해놓은 거는 서로 이렇게 선순환 된다는 의미에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건강 지킴이라고 전주에서도 가보니까 건강 리더, 건강 지킴이 이런 양성 과정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은 이제 결국 돌봄은 이라고 결국 돌봄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인데 결국 돌봄은 민관 그리고 지역에서 함께 이끌어주고 또 서로 가로 세로로 씨줄 날줄을 만들어서 가서 더욱 촘촘하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돌봄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